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대 내과 전문의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뱃살, 특히 내장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 질환이 따라오고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내장 지방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하루에도 여러 명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도 하세요. 그런데도 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만으로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걷기보다 좋은 내장 지방 줄이는 방법,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0대까지는 조금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생활해도 살이 크게 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부에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내장 깊숙이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거기에 불규칙한 수면, 잦은 술자리,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겹치면서 내장 지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히 뱃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을 둘러싸고 간과 췌장 같은 장기에 침투하면서 대사 기능을 교란시키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 미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장 지방을 줄이려고 가장 먼저 걷기를 선택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적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혈액순환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내장 지방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칼로리 소비보다 호르몬, 근육량, 식습관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하루 10,000보 걷기를 꾸준히 했는데도 체중이나 허리둘레가 거의 변하지 않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걷기는 기본일 뿐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걷기보다 내장 지방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라 강약을 섞어서 걷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3분은 편하게 걷고 1분은 빠르게 걷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30분을 채우는 겁니다. 평지에서만 해도 좋고 집 근처에 약간 오르막길이나 계단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 걷기를 해도 칼로리 소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더 오래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프터번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내장 지방을 끌어다 쓰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자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데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너무 깊이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벅지가 조금만 자극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상체 근력 운동입니다. 상체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등과 가슴 근육을 쓰면 전신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는 벽 푸시업을 하시면 됩니다. 벽에서 한 걸음 물러나 두 손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씩 2세트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세트, 4세트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코어 운동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자리가 바로 복부이기 때문에 코어를 자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잇몸 일으키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10회씩 3세트만 해도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레그 레이즈 동작인데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하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큽니다. 짧은 시간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하체 근육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아파트나 빌딩 계단을 이용해서 5분만 올라도 금방 땀이 나고 숨이 차죠. 계단 오르기는 특히 내장 지방 연소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조합하면 최고의 루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인터벌 걷기 30분, 화요일은 의자 스쿼트와 벽 푸시업, 브리지 각 3세트, 수요일은 계단 오르기 15분, 목요일은 다시 인터벌 걷기, 금요일은 근력 운동과 코어 운동,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유롭게 선택.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완성됩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건 걷기 20분, 근력 운동 10분을 묶어서 하루 30분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걷기만 하는 것보다 내장 지방 감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중요한 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NEAT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아닌 일상 활동량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기,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 제자리 걷기 같은 것들이 다 NEAT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 200~300칼로리를 추가로 태우게 만듭니다. 내장 지방 줄이는 데는 이런 생활 속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를 올릴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의자, 스쿼트 깊이를 조절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무리하지 않고 2, 3층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터벌 걷기를 할 때 숨이 너무 차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걷기보다 좋은 운동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걷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강약 조절, 근력 자극, 코어 운동, 계단 오르기, 생활 속 활동을 더해야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살은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라 식사로 뺀다.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조 역할이고 체지방 감량의 70% 이상은 결국 식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식습관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흰 쌀밥, 흰빵, 국수, 과자, 달달한 음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특히 내장 깊숙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제 탄수화물만 끊어도 다이어트는 절반 성공이다. 물론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흰 쌀밥을 드신다면 반은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빵이 드시고 싶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채소가 많이 들어간 국수나 두부면 같은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고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엔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최소 1g 정도는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단백질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섞어 드시는 게 좋아요. 동물성은 달걀, 닭가슴살, 생선, 살코기 같은 것이고 식물성은 두부, 콩, 견과류, 버섯 같은 것들이죠. 저는 2대1 비율, 즉 식물성 단백질을 2배로 먹고 동물성은 1배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하루에 25g 이상 섭취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걸 음식만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 짤 때 한 끼에 최소 2줌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비빔밥을 드신다면 밥은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리세요. 샐러드나 나물 반찬, 해조류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과 가공식품을 피하는 겁니다. 술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술 자체가 독소이기 때문에 간이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느라 다른 영양소 처리가 뒤로 밀리고 결국 그때 먹은 음식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입니다. 또 술을 마실 때 꼭 따라오는 게 고열량 안주죠. 그래서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 줄이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숨은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간편하다고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음식을 같은 양 먹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때 혈당 상승폭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과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소모되지만 밤늦게 먹은 건 거의 그대로 지방으로 갑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먹는 야식은 내장 지방으로 직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게 좋고 늦어도 8시 이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현실적인 식단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삶은 달걀 2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방울토마토 몇 개.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나물 2-3가지. 저녁은 두부 반모, 채소 볶음, 버섯국.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복잡한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장 지방 줄이는 식습관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백질 충분히 먹기, 섬유소 늘리기, 술과 가공식품 피하기, 식사 순서 지키기, 저녁 앞당기기.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내장 지방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과 식습관 얘기를 했으니 조금은 의외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것과 운동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잠과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수면부터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 때 몸에서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각종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과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살을 빼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다가 자정 넘어서야 잠드십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내장 지방이 줄어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잠을 부족하게 자면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음 날 괜히 더 배고프고 단 게 더 땡기고 결국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잘 자야 합니다.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얕게 자고 자꾸 깨면 소용이 없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꺼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밤인데도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하고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은 피하시고 가볍게 따뜻한 샤워나 이번에는 스트레스 얘기를 해보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옛날에는 맹수에게 쫓기거나 기아에 시달릴 때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맹수 대신 회사 일, 인간관계, 경제적인 압박 같은 스트레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 코르티솔이 내장 깊숙이 지방을 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히 단 게 땡기고 배가 더 나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잘 지키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스트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5초간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몇 번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저녁 늦게 혼자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장 지방만 더 쌓이고 건강을 해치죠. 가능하다면 낮에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볕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늘려주고 밤에는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줄고 밤에는 숙면이 되면서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운동과 식습관뿐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네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 발이 있어야 탁자가 안정되듯이 한쪽만 관리해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께 훨씬 와닿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52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배도 많이 나와 있었고 허리 둘레가 98cm였어요. 본인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한다면서 매일 저녁 만보 걷기를 6개월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혈액 검사 수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사 내용을 들어보니 점심은 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흰쌀밥에 국, 고기 반찬 위주였고 저녁에는 술자리가 많아서 늦은 시간에 소주와 안주를 먹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기,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마치기, 걷기는 그대로 하되 식후 10분 안에 15분은 꼭 걷기.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5회씩 2세트, 벽 푸시업 15회씩
2세트만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체중은 2kg 줄었는데 허리둘레는 무려 5cm가 줄었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걷기만 하던 습관에 근력 운동과 식사 시간 조정, 금주만 붙였는데도 결과가 확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폐경기 이후로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특히 뱃살이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40분씩 걷고 있었지만 체중계 숫자가 줄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을 꼭 단백질 위주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두부 같은 간단한 식단으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조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반드시 7시 전에 마무리하고 식후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라도 15분 이상 걷도록 했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으로 의자, 스쿼트와 브리지 운동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체중은 4kg 줄었고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7cm 줄었습니다.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본인도 놀라시면서 그동안 왜 걷기만 하고 식사랑 수면은 신경 안 썼을까 하시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61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일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점점 더 나오고 병원에서 당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을 거의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배불리 드셨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도 저녁에 몰아먹은 음식이 그대로 내장 지방으로 쌓인 겁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고 점심도 밥과 반찬으로 균형 있게 드시고 저녁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등산은 계속 하시되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조금 올리는 인터벌 형태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리둘레는 6cm 줄었으며 체중도 5kg 빠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동만으론 안 되는 걸 이제야 알았다. 먹는 것과 시간, 자는 게 더 중요하다. 이처럼 실제 사례를 보면 걷기만으로는 내장 지방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걷기를 기본으로 하되 근력 운동, 식사 조절,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해야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이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장 지방은 걷기만으로는 잘 줄지 않습니다. 걷기는 기본이고 여기에 근력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4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루 루틴을 간단히 예시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 식사, 점심에는 채소 2줌과 잡곡밥, 저녁은 가볍게 일찍 끝내기, 식후에는 15분 이상 가볍게 걷기, 하루 10분은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브리지 같은 근력 운동을 하시고 밤에는 11시 전에 주무시기. 여기에 낮에 햇볕 쬐면서 산책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할 취미를 하나 가지시면 완벽합니다. 이걸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허리둘레가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듯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